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뭐 ABA 바이오 관련해서 오늘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뭐 ABA 바이오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바이오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워낙 많은 파이프라인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뭐 이제 최근에 뭐 이 산업비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제 걸림돌로 형성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오늘도 일단은 뭐 장중에서 소폭 밀리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뭐 팩트만 먼저 좀 말씀드리게 되면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단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수급만 놓고 보면요, 수급은 사실 뭐 엎치락 뒤치락 하죠. 개인 쪽에서 아직 누적 순매수량 여전히 물량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일단은 물량을 조금 털고 다시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기관 금투는 아직 물량을 좀 가지고 있고, 연기금도 최근에 일단은 다시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사무 쪽도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메이저 측에서는 관심을 그래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다만 이제 워낙 이 바이오 쪽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1월 초, 2월 들어서까지도 알테오젠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ABL 바이오 산오피 관련한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상치 못했던 이슈들이 한 번씩 터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뭐 기관이나 금투나 외국인에서 투매 물량이 좀 한 번씩 크게 나와요. 그 물량을 개인들이 좀 받쳐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ABL 바이오도 보면은 이 당시가 외국인이랑 기관이 엄청 던졌을 때죠. 이때가 보시면은, 자, 이때 당시가 엄청 던졌을 때 당시에 개인들이 다 샀어요. 이때.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 샀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엎치락뒤치락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 그만큼 기대감이 많이 사라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뭐 차트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차트는 결국 이 추세가 깨졌을 때 저는 분석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올라왔다가 지금 눌렸을 때, 만약에 이 추세 깨고 내려올 때 있죠. 중장기편 깨고 내려올 때, 이때 일단 보는 게 맞고요. 지금은 모멘텀을 일단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2월 2일 현지 이 산오피 관련해서 이 301이 가장 큰 이슈가 됐었죠. 우선순위를 재검토한다라는 이 표기 이후에 반전 트리거가 중단 여부가 아니라 다음 업데이트 시점이에요. 이 개발 전략 문서와. 근데 초반에 나왔던 이슈가 중단을 할 것처럼 완전 뉴스 프레임이 씌워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때 음봉이 크게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결국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 연기가 된 거다. 지연이 된 거다. 라고 결국에는 뭐 정정 아닌 정정 보도식으로 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맹점은 사실 에이빌 바이오가 이 모멘텀도 일단은 가지고는 있지만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담도함 쪽 001 이쪽이 조금 더 큰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뭐 002 이런 쪽이 조금 더 그랩바디 쪽, BBB 셔틀 이쪽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 ABL 001 담도함 같은 경우도 올해 4월 데이터 언급이 나오고 2027년 로열티 수익과 가시화 분기점이 프레임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임상 데이터랑 허가 상업화 경로가 밸류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은 언제든 있어요. 주가에.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그랩바디 이 B쪽인데, 일단은 RNA 확장이 전량 데이터로 재현이 되는지, 현재는 뭐 영국 공개 개재 예정인데, 이게 이제 담도암 치료 시장이 2024년 약 한 6.45억 달러 정도에서 30년까지만 놓고 봤을 때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8억 달러까지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참고치입니다. 이 안에서 이 001의 포지셔닝이 얼마나 빠르게 좁혀지는지, 이게 이제 좀 핵심적인 관건이 되겠죠. 아마 이게 이제 주가를 계속 이때처럼 추세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제 ABL 바이오의 기술력이나 파이프라인만 놓고 보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뭐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ABL 바이오 관련해서 최신 이슈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일단은 이 BB 셔틀 관련해서 아까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 있죠. 그랩바디 쪽. 이 관련해가지고 가치 재부각 관련해서 51분 전에 이슈가 나왔었고요. 담동안 관련해서도 일단은 첫 로열티
시험 때 진입했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네옥바이오 쪽 관련해서 209 미국 임상 1상 R&D 신청한 거, 이것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ADC 뭐 선두 산업비 개발 중단 아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 조정이 어떻게 보면은 에이벨 바이오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기회일 수 있어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그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두시고 보는 게 맞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제가 좀 헤드라인을 이렇게 좀 가지고 왔어요. 파이프라인의 실행력으로 신뢰를 되돌릴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이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좀 이걸로 좀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잘 안 보이죠? 제가 이제 이거 색깔이 좀 잘못 칠해가지고 핵심 데이터와 일정 해가지고 이제 여기 파트너 쪽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 적어놨고요. 계약 조건 관련해서도 적혀 있고요. 뭐 이제 좀 눈 아프실 거예요. 제가 뭐로 흰색으로 해놔가지고 아무튼 이제 이거 그 데이터 일정 관련해서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뒤로도 계속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보통 이제 이런 핵심 데이터와 일정들이 있다. 라고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에이벨 바이오를 보는 핵심은 딱 하나예요. 뭐냐? 파트너 변수로 흔들린 이 신뢰, 산업피 이슈로 흔들렸잖아요. 신뢰도도 살짝 흔들렸고요. 그러니까 이 신뢰를 결국에는 파이프라인의 실행력으로 얼마나 되돌릴 수 있냐. 이게 이제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1월 말에서 한 2월 초 구간에서는 사노피가 지금 2025년 실적 자료에서 ABL 301을 우선순위 조정과 낮춤으로 표현을 한 게 확인이 됐죠. 우리가 이슈로도 확인을 했잖아요. 다만 일단 회사 측 설명의 요지는요. 이거예요. 요지는 개발 중단이 아니라는 거죠. 개발 중단이 아니라 경쟁 환경을 반영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재정렬, 재정렬이라는 쪽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시선이 쉽게 말하면 감정이 아니라 그 다음 문서 아니면 다음 일정 혹은 다음 데이터로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산업비 이슈가 분명히 나온 건 맞지만 회사 측이 바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고 이거는 개발 중단 아니다. 그 경제 환경 속에서 잠깐 우선순위가 조금 뒤로 밀렸을 뿐이지 우리가 이거 안 한다는 거 아니다. 이걸로 일단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가가 이제 당분간 계속 빠질 일은 저는 없다. 만약에 이걸로 빠지잖아요. 이걸로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면은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은 딱 세 개 크게 큰 축으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ABL 001 담도함이죠. 이 담도함 쪽 관련해 가지고는 이 파이프라인은 결국에는 임상 진행 그리고 상업화, 그런 다음에 로열티로 이어지는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는 자산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ABL 쪽에서 대표적으로. 특히 2026년 4월에 핵심 데이터 언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2027년에 로열티, 인플렉션이 회사 언론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BL 001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다음 데이터가 실제로 나오냐 그 평가가 갈리는 구간이겠죠. 이제 올해가. 왜냐면 4월에 핵심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내년에 이제 그 로열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얘네들이 말했던 것처럼 실행이 되는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니까요. 그 두 번째는 뭐죠? 이 그랩바디 BBB 셔틀 쪽이죠. 이 BBB 셔틀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그 쉽게 말해서 항체 전달에 머무르는 그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 IR 자료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IR 자료에서도요, 이 RNA랑 그래프바디 쪽, 핵산 등 다양한 모빌리티 확장을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특정 이 후보 물질 하나가 아니라 CNS 있죠. 이 CNS. 이 CNS 쪽에 대한 부분들의 영역 전반에서 전달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의 확장 가능한지가 이제는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BBB 셔틀이.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ABL 바이오 입장에서는 아마 글로벌 제약사들이 눈여겨볼 기업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왜냐면 모달리티 쪽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BBB 셔틀 하나로 그러면은 CNS 쪽에 대한 부분들의 영역 전달 플랫폼에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계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핵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핵산으로
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발비라든지 투여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시간적인 요소들, 뭐 개발 인력이나 투자 비용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셔틀적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되면은 당연히 에이벨 바이오 쪽이랑 계약을 하려는 기업들이 넘쳐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 이 ADC 쪽에 대한 부분들의 파이프라인. 이건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ADC. 이거는 이제 회사에 대한 그 IR 쪽 자료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ADC 전략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206이랑 209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을 제시를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역에서 특성상 초기 데이터만으로도 밸류가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름보다는 임상 시행 속도가 데이터의 질의 전부라고 일단은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206이랑 209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미 담도함이나 BB 셔틀 쪽은 주가 밸류에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시장에 지금 주목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담당 쪽도 주목은 하겠지만 ADC 파이프라인 쪽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6, 209 쪽에 조금 더 프레임에 맞춰서 지금은 대응을 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의 세계 축의 파이프라인의 구조를 ABL 바이오가 일단은 가지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일단은 움직이는 그 요소들에 대한 시간적인 텀이 전부 다 달라요. 그 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일단 세 개 다 전부 다 좋은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만 만약에 ABL 바이오가 방향성만 좋게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돈을 버는 뭐 길은 시간 싸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만 여러분들 딱 놓고 보면은 그거잖아요. 이 산호피가 ABL 301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도장을 그냥 딱 찍어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뭐부터 떠올리냐면은 이거 이제 잘못하다가 중단되는 거 아니냐. 그냥 지금 뭐 단지 뉴스에서 뭐 개발 순위만 밀린 거다. 이렇게만 지금 프레임 주고 나중에는 결국 이거 중단 이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여러분들 단순히 이 중단 프레임이 아니라 다음 업데이트에 대한 시점이 언제냐라는 문제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기냐 아니면 반기냐 그리고 개발 전략이 문서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게 바로 그 다음 주가 트리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중요한 축이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이 001 담도함이잖아요. 담도함 파이프라인이 올해 4월에 데이터 언급이 이미 프레임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 다음에 2027년에 뭐가 됩니까? 로열티와 수익 가시화 구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잖아요. 로열티 현금 흐름 가시화 진입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데이터, 그 다음에 허가, 그런 다음에 상업화, 이 경로가 밸류에이션으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또 뭐가 붙어 있냐면은 BBB 셔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플랫폼이. 그 그래파디. 그러니까 아직은 연구 공개 단계이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정량 데이터로 재현이 되는 그 순간에는 뭐가 되냐면은 얘기가 그냥 확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담당 시장도 보시면은 이 안에서 ABL 바이오가 어느 포지션을 가져가느냐. 그게 이제 바로 올해 내내 봐야 할 핵심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이 대응 자료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미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제가 AI, 퀀트, 매집 단가를 전부 다 산출해서 여기에 다 적어 놨어요. 분석을 해놨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만의 모멘텀과 근거 부분들을 제가 여기다가 다 적어놨고요. 이건 제가 그냥 큰 헤드라인만 좀 여기다 적어 놓은 거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차트랑 모멘텀 기반해서 최소 목표 수익 그리고
최대 목표 수익까지 최종 투자 시나리오를 다 넣어놨습니다.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그냥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도 결국엔 여러분들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모멘텀이랑 구간을 나눠서 목표가를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산호피 같은 이슈들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분할 수익도 챙겨가면서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테마로 볼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ABL 바이오는 옛날이랑 다르게 아직까지 크게 부각되지도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쯤 좀 눌러 주시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010-2794-1584번으로 도움이라고 두 글자 문자 그냥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이 조건 없이 이 해당 파일 ABL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대응 자료를 다 보내드릴 겁니다. 아마 미리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대응 자료 어제도 나갔었죠. 어제도 나갔었는데 직접적으로 다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꼭 잘 사용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고 또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 성공을 하고 또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저는 또 바라고 있기 때문에 꼭 ABL 바이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해당 자료 받으셔가지고 도움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실관계 딱 한 개만 좀 바로 잡아보고 갑시다. 일단은 이 담도암 관련 있죠. 이 001 관련해 가지고 지금 치료 시장 규모가 보고서로만 지금 딱 놓고 보면요. 굉장히 편차가 커 보이죠. 2024년이랑 2030년의 편차를 놓고 보면은 거의 2배 수치 위로 올라가는 수치로 되어 있잖아요. 그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2024년에는 거의 한 10억 달러 정도 안팎인데 2030년에는요 2배 이상 뛰어요. 그러니까 20억 달러 정도 안팎이라는 거거든요. 이 추정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작다 아니면 크다 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나오면은 결국에는 밸류가 바로 움직이는 희귀난치 적응증 이 성격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시장 크기 논쟁을 할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데이터 질과 타이밍 이게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왜? 시장은 어차피 2배 이상 이 이후에는 더 언제 폭발적으로 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시장 규모 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이미 공개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다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 희귀난치 관련해서는 계속 성장이 하고 있어요.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 담도한 시장 관련해서도 계속 커지고 있다. 근데 그걸 ABL 바이오가 하고 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에 일단은 로열티 관련해서 지금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 4월에 임상 데이터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핵심 데이터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스크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ABL 301 이 산호피 관련한 이슈가 아직은 좀 있잖아요. 우선순위 조정이라는 표현을 한 이상 일단은 후속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가 지연이 될수록 할인 요인은 누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랩바디 역시 확장을 말하는 것과 재현 가능한 정량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나리오로 딱 놓고 보면요. 베이스 시나리오는 딱 이거죠. 001 쪽에 대한 부분들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301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일정이 다시 재확인이 되고 플랫폼 검증 단계적으로 딱딱딱 진행이 되면은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이 시나리오만 나와도 괜찮아요. 데이터가 생각보다 좋아요. 내년에 로열티 가셔야 돼요. 그랩바디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도 같이 발생을 하면은 하이프라임으로 집합 가치로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긴 하지만 이 시나리오만 가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죠. ABL은. 자, 그러면 정리하면 체크 포인트는 우리가 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이 301 쪽에 대한 부분들의 후속 전략,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일정과 함께 재확인이 되는지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001 쪽에 대한 부분들의 데이터. 올해 이제 데이터 흐름을 통해서 내년에 로열티 프레임이 굳히는지 그걸 보면 되고요. 세 번째는 그랩바디 쪽 ADC가 각각 플랫폼 확장과 임상 실행으로 증명이 되는지 그걸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 축이 동시에 만약에 움직이면은
그때는 이제 ABL 바이오는 단일 이벤트로 움직이는 기업이라기보다는요. 파이프라인의 뭐다? 집합체, 그러니까 집합 가치로 평가를 받는 구간에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얘네가 단일 파이프가 아니고 세 개 축의 파이프라인이니까. 근데 그 세 개 축도 매우 성장성이 좋은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에이빌 바이오가 가격이 내려오면 저는 굉장히 뭐 좋은 구간이다. 싸게 세일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굉장히 좀 좋은 말씀을 좀 한번 드리려고 해요. 이거 보관보 차이가 좀 분명히 크기 때문에 마지막 가지고 영상 시청하셔가지고 도움도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 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 달이면 10, 11, 12, 1,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티스 역시도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 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세요. 왜냐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 수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 기업의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테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선과 1년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봤자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가 붙었었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 개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과 8, 9, 10, 11, 12, 1, 뭐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봇츠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몇 분 못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걸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들 다 갈 때 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 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 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올해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 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2794-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